반갑습니다. 성조준입니다. 이번에 진짜 보수파 국민들이 기절 초풍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제 그 박영선 그리고 양정철 두 사람을 갖다가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글자 그대로 진짜 뭐 예전에 당대표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가 됐거나 특히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지난 그 재보궐 선거 때 오세훈 지금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식의 진짜 만행을 저질렀는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대표였을 때도 무슨 뭐 당시 뭐 보수 정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재보궐 선거 때 같은 경우도 생태탕이 어떻다라는 등 패라가 뭐가 어떻다라는 등 정말 진짜 수준 떨어지는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박영선 아닙니까? 근데 그 박영선을 총리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양정철, 문재인의 신복 중의 신복이라고 하는 삼철 중에 한 사람이 양정철을 또 비서실장으로 앉히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막 기절초풍할 일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3시간 정도 지나고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고민한 바가 없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안 자체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각하면은 믿기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가 이게 뭐 파가 나뉘는지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분명히 우리가 박영선과 양조철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소스를 기자들한테 제공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사가 나간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진짜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고소를 했겠죠. 가짜 뉴스라고 그런 소스가 없었으면. 근데 그런 거를 알아는 걸로 봐서 일단 누군가가 그거를 제공을 했고 부랴부랴 뒷수습을 하느라고 다른 쪽에서 이제 "야 무슨 소리냐. 그런 거 고민한 적이 없는데." 정말로 몰라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면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개판이라는 얘기예요. 의견 일치가 됐거나 이런 것도 똑바로 되지 않고 대통령한테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고 A라고 얘기하고 나가서는 B라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총선 때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어떤 그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또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나왔던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총선에서 패배했다라고 보는 보수우파 국민들이 60%가 넘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그렇게나 지적을 받고 그렇게나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총선이 끝난 직후에 총리를 임명하고 그리고 또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이렇게나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모습을 보여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똑바로 보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총리를 누구로 임명해야 되냐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야 지금 어떤 상태예요? 총리 누구든지 간에 임명만 해봐. 내가 반드시 낙마시킬 거야. 이런 지금 태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야 되니까 괜찮은 사람이 왔다라고 해도 괜찮은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달고 있으면 다 떨어뜨리겠다. 그게 지금 이재명의 속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민주당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 그게 박영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저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총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금 동의가 필요한 상태다 보니 민주당에게 역공을 취할 법한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영선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이 뭐라고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박영선조차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박영선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한테 협공을 가하는 것이라고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지원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최순실이 누구인지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당장의 비선 실세를 밝혀서 제2의 국정농단을 막아야 된다. 뭐 국민은 윤석열 정권을 부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식의 반응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야 이거 뭐냐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길길이 날뛴다라고 한다면은 박영선 카드가 효과적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야 지금 뭐 협공을 하는 것이냐, 박영선을 지금 적으로 규정해 버리고 박지원이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국정농단까지 운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박영선이라고 하는 카드를 생각했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으로 봤었을 때는 효과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주당의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불통의 이미지를 거꾸로 우리가 씌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영선을 이렇게 총리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넓은 아량을 대통령이 보여줬는데 민주당이 그 박영선조차도 낙마를 시켰다. 이거는 뭐냐 진짜. 민주당이 그냥 무조건 낙마를 위한 낙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통의 이미지, 역풍을 분명히 맞을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유려하게 해결을 못한 겁니까? 약간 눈치 조금 보고, 속된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간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간을 조금 봤다가 보수 진영에서 너무 막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그냥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한 적도 없다라는 식으로 발을 빼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더 제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둘 중에 하나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박영선이라고 하는 카드를 진짜로 고민했다. 그리고 이재명과 박지원이 지금 반응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 효과적인 카드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를 역공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법한 좋은 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측이 됐던 게 뭐였습니까? 저를 위시해가지고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기절초풍할 만한 지금 이런 얘기니까 이런 식의 반발과 이런 식의 어떤 그 실망감이 예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왜 내가 박영선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소상히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프레임을 대통령실이 짰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보게 하고 간 너무 짜게 봤나 뒤로 그냥 내빼버리자, 물 그냥 부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역공의 카드로 써가지고 민주당한테 불통의 이미지를 씌워버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저런 거대 야당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로 국민들한테 동정심을 구하고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그래서 비서실장 정도는 장제원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두 개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이런 안을 짰어야 되는 것인데 너무 섣부르게 6시 새벽 6시에 6시쯤 아니었습니까? 6시에 그냥 기사 같은 거를 흘려버리고 3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바로 그거를 또 반박하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다 보니까 역공의 빌미를 주거나 무슨 뭐 또 이거를 불통의 이미지를 민주당한테 씌우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지금 또다시 간만 보고 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시점을 지금 생각해 봤을 때 17일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바로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홍준표가 완전히 막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고 있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도 뭐예요?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한동훈한테 있다.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홍준표가 뭐라고 글을 썼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 한동훈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한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식의 저주와 막말을 퍼부었던 게 홍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홍준표를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 그리고 총리를 누구로 임명할지, 비서실장을 누구로 임명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견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뭐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진짜 안 좋다라는 게 사실인가? 그게 아니고서야 한동훈 위원장한테 민주당도 하지 않을 법한, 이재명도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식의 저주를 퍼부은 홍준표를 어떻게 만나가지고 국무총리나 아니면 또 비서실장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가 있냐.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바꿔 얘기해가지고 홍준표를 만날 것이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이랑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보여주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제가 지금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영선 카드를 쓰겠다. 박영선 카드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박지원, 이재명이 보여주는 반응으로 봤을 때 효과적인 카드인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지금 쟤네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밀어붙여가지고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식의 모양새를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금 홍준표를 만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완전히 그냥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지금 시기에서 홍준표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대통령실 누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고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내치게 된다면 홍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자라고 하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남게 될지,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보수 우파 국민들이 더 줄어들게 되지는 않을지 그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